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보통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여전히 차분하고 도발을 당해도 여전히 침착하며 무시를 당해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보통 더 이상 감정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더 이상 감정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게 될 때 그들은 극도로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극도로 조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인생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힘이란 타인을 이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고 음악 승패에서 이기며 누가 맞고 틀린지를 증명하는 것에서 이기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반응할수록, 더 본령을 드러낼수록, 더 화를 음악낼수록 타인으로 하여금 더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 성현들은 완전히 반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옛사람들은 천하를 이긴 자가 반드시 영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진정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외부의 어떤 사람을 쳐서 이기는 것은 때로 단지 힘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분노, 자존심, 충동, 그리고 내면에서 울부짖고 있는 감정들을 쳐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힘겨운 전투입니다. 당신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단지 한마디 비난을 받는 것만으로 화를 내고 단지 조금 무시당하는 것만으로 즉각 반격하기를 원하며 누군가가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기만 하면 감정이 통제를 잃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분노 속에서 그들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내뱉고 스스로 훗날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게 될 결정들을 저지릅니다. 수많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정이 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 1분의 통제 상실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이들이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삶이 너무나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분출될 때 인간은 흔히 자신이 무척 강하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가 가장 나약할 때입니다. 분노할 때 이성은 거의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손상될 때 인간은 지혜보다는 본능에 따라 더 많이 반응하게 됩니다. 음악, 그리고 본능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은 보통 매우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단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군가 알기만 하면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써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자존심이 어디에 상하는지 누군가 알기만 하면 그들은 단 몇 마디의 말만으로 당신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욱하는 성격임을 누군가 알기만 하면 그들은 언제든 당신을 감정의 덫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쉽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더 쉽게 휘둘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옛 성현들은 고요할 정징자를 무척 소중히 여겼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일찍이 정승조, 징성자오, 한승열, 한성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요함은 언제나 조급함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안정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주도권을 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점을 기억하세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일수록 한층 더 간파당하기 쉽습니다. 차분한 사람일수록 다른 이들로 하여금 더욱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욱하는 성격의 사람은 보통 반응을 통해 모든 것을 노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음악 반면 침착한 사람은 꿰뚫어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깊은 호수와 같아서 표면은 무척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삼국지에서 많은 이들은 제갈량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마이를 진정으로 위험한 적수로 만든 것은 바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치욕을 견뎌낼 수 있었고 도발을 당할 수 있었으며 천하의 비웃음을 사면서도 결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은 제갈량이 사마이에게 여자 옷을 고의로 보내어 그를 군사를 출동시키지 못하는 겁쟁이라 모욕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격분하여 전장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음악하지만 사마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만 통제를 잃더라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게임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에 치우쳐 사는 사람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힘이란 즉각 반격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경험 많은 이들은 진정한 힘이란 도리어 가치 없는 일들 앞에 자신을 반응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능력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모든 일을 다 다툴 필요는 없으며 모든 말에 다 대꾸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이들이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만한 자격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를 잃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만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성장한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야 인간은 최고 경지란 모든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의 수많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될 때 그 누구도 당신을 쉽게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상처받으며 타인의 말에 쉽게 반응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서둘러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거의 모든 이들이 다 일찍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이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 템포 늦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이 가장 격렬하게 솟구칠 때 차분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차분한 템포만으로도 때로는 한 인간의 평생의 삶을 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가장 강력한 자인지를 함께 꿰뚫어 보고자 합니다. 감정은 사실 인간을 제어하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자존심, 혹은 당신 내면에 자리한 승부욕을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받을 때 비로소 조종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종류의 조종은 도리어 매우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단지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한마디 말만으로도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반응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인터넷상의 단 몇 줄의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잠을 설치곤 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단지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다투었던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며 당신의 감정을 끌고 갈 음악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제어권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의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 하나만 읽어도 즉시 화를 냅니다. 직장 동료가 단 몇 마디 넌지시 도발하기만 해도 즉각 반격하기를 원합니다. 연인이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기만 하면 감정이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척 즐겁게 지내다가도 단지 타인의 무시하는 눈빛 하나 때문에 그날 하루 전체가 무거워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점은 쉽게 반응할수록 인간은 한층 더 인도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분출될 때 이성은 거의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일의 본질을 명확히 바라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매우 쉽게 자극당합니다. 언제나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무의미한 싸움 속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평생의 삶은 단지 몇 가지 일시적인 감정들 때문에 사방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당신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 소셜미디어 상에는 끝이 없는 설전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아주 작은 한마디 말이었을 뿐이지만 결국 자아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기려 하고 저 사람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양쪽 모두 시간과 에너지를 잃고 기분은 온통 부정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그러한 말다툼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자신들의 뜻대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낯선 이가 남긴 단 몇 줄의 글자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화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며 하루 종일 생각에 잠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자신만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타인의 손 안으로 들어가 버린 셈이 아닙니까? 옛 성현들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언제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본령의 토대로 여겼습니다. 옛사람들은 강력한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자신이 통제를 잃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넘어서는 순간 인간은 자신만의 삶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스스로 파괴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몇 분 동안의 분노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일구어온 커리어를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만의 자존심을 이겨내지 못해 매우 중요한 관계 하나를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을 이겨먹고자 하다가 평생 동안 이어지는 원한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던 매우 유명한 인물이 존재하니 바로 한신입니다. 한나라의 개국 대장군이 되기 전에 그는 일찍이 저잣거리 한복판에서 한 백정놈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놈은 음악길을 가로막고 한신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칼을 뽑아 자신을 죽이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가라고 말입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분노와 자존심이 즉각 폭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는 시선 속에서 그 백정놈의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갔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그를 겁쟁이라 여겼지만 오직 진정한 안목을 지닌 자만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극도로 높은 수준의 감정 통제 능력이었음을 말입니다. 만약 한신이 그때 분노에 따라 반응했더라면 그는 아마 저잣거리의 일개 살인범이 되었을 것이고 역사 속에는 천하의 이름을 떨친 한신이라는 인물이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분노를 삼켜낼 수 있었던 바로 그 능력이 그의 평생의 운명을 구했던 셈입니다. 이것은 젊었을 때는 명확히 이해하는 이가 극히 드문 대목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명석함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는 자입니다. 성장할수록 인간은 뛰어들 가치가 없는 전투들이 존재하고 반응할 가치가 없는 말들이 존재하며 다툴수록 음악 자신을 한층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뿐인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다스릴 줄 안다면 그것은 인간을 따뜻하게 하고 동력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음악하지만 그것이 통제를 잃고 타오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도리어 그것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성현들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운명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만의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이겨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자신만의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리다. 그리고 언제나 감정적 반응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급류 속의 낙엽처럼 삶에 의해 사방으로 이끌려 다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음악 타인은 사실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 스스로 통제를 잃도록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통제를 잃는 바로 그 순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제어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많은 이들은 인생이 거대한 변고 실패, 빈곤 혹은 타인의 모함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거대한 변고 하나 없이 오직 매일같이 반복되는 충동적인 감정들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이 존재합니다. 단 1분 동안의 분노만으로도 인간은 수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커리어를 잃고 혼 음악인을 잃으며 친구를 잃고 기회를 잃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점은 한번 잃어버린 수많은 것들이 결코 이전처럼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분노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이 타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을 내뱉곤 했었는지 말입니다. 분노할 때의 어떤 말들은 내뱉는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를 아물게 하는 데는 수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어떤 이들은 한 차례 말다툼이 끝난 후에야 자신이 방금 했던 말이 얼마나 지나쳤는지를 비로소 알아챕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남들은 우리에게 한 부분만큼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줄 때는 대개 수십 배는 더 아프기 마련인데 서로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노할 때 인간은 대개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 위해 바로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방식을 선택하곤 합니다. 단 1분 동안의 통제 상실 때문에 평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을 서로에게 내뱉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찬 기억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분노했을 때 내뱉은 단 한마디의 신랄한 말 때문에 평생 동안 치유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출현하는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출될 때 도리어 이성이 거의 완전히 꺼져버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를 감정 뇌가 제어권을 장악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분노할 때 논리적 사고 및 행동 제어와 관련된 뇌 부위는 활동이 약해지는 반면 생존 본능은 한층 더 강하게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할 때 인간이 가만히 있을 때라면 결코 스스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며 내려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단 몇 분 동안의 분노 때문에 싸움을 벌이고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존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훗날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통제 상실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감정이 지나간 후에야 인간이 비로소 명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옛 성현들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언제나 마음을 안정되게 지키는 것을 지혜의 토대로 여겼습니다. 옛사람들은 강력한 상대를 두려워하기보다 도리어 자기 자신이 평정심을 잃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사람은 스스로 재앙이 걸어들어올 문을 너무나 쉽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는 사마이에 관한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제갈량은 사마이의 가장 거대한 강점이 바로 인내와 감정 통제 능력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속적으로 격장지게를 사용했습니다. 한두 번은 제갈량이 사마이에게 한 벌의 여자 옷을 고의로 보내어 그를 군사를 출동시키지 못하는 겁쟁이라 비웃었습니다. 봉건 시대의 한 대장군에게 있어 이것은 극도의 모욕이었습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즉각 격분하여 치욕을 씻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삼켜내고 계속해서 굳건히 수비하며 덫에 걸려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그가 나약하다고 비웃었지만 결국 승리한 자는 도리어 사마이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자신을 화나게 하려 할 때는, 즉 그들이 자신이 통제를 잃기를 원하고 있음을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통제를 잃으면 인간은 타인이 설계해 놓은 덫 속으로 스스로 너무나 쉽게 뛰어들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에 치우쳐 사는 사람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약한 자는 보통 반응으로써 이기려 합니다. 그들은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즉각 반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강한 자는 통제로서 이깁니다. 그들은 단지 현재의 감정만을 바라보는 대신 전체 국면을 바라보기 위해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알며 언제 차분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 인생에는 당신이 화를 내는 바로 그 순간이 곧 이미 패배한 순간이 되는 종류의 전투들이 존재합니다. 단지 당신을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고의로 도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에 따라 반응할 때 당신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게임 속으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성장할수록 인간은 모든 감정이 다 표출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님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분노가 다 폭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모욕에 다 대꾸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음악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인생을 망치는 이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음악 일시적인 감정은 흔히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분노할 때의 말 한마디가 수년 동안 이어진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 하나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 1분 동안의 통제 상실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인간은 비로소 매우 아프지만 지극히 지당한 진실 하나를 점차 깨닫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존재는 당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의 생각 속에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온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격이 욱할수록 더 강한 것이고 더 격렬하게 반응할수록 더 두려운 존재라는 생각 말입니다. 반면 음악묵하고 인내하며 침착한 사람은 보통 나약하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말싸움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뒤처지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언제나 감정을 매우 강하게 표출하려 애씁니다. 목소리가 클수록 한층 더 위험이 있는 것이고 반격이 빠를수록 한층 더 본령이 있는 것이라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나약한 자입니다. 당신은 현실 속에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소리를 지를수록 보통 더 기세를 잃게 마련입니다. 화를 낼수록 음악 보통 내면에 자리한 불안감을 더 많이 노출해버리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차분할수록 다른 이들로 하여금 더욱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의 한계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분함은 고함 소리나 분노의 감정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일종의 무형의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말싸움 속에서 먼저 통제를 잃는 사람이 대개 먼저 패배하게 마련입니다. 감정이 분출되는 바로 그 순간 이성은 자신만의 위치를 이탈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인간은 더 이상 지혜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능적인 반응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매우 쉽게 인도됩니다. 반면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관찰하고 생각하며 전체 국면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강한 자가 대개 과도하게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옛 성현들은 정승조 징성자오라는 매우 깊은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고요함은 언제나 조급함보다 강력합니다. 분노는 마치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무척 강하게 타오를 수 있지만 도리어 스스로를 쉽게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반면 차분함은 깊은 물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매우 거대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흔히 인내하는 것을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한 가지 종류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반항하지 못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는 나약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또 다른 종류가 있으니, 즉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석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반응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다 자란 호랑이와 무척 비슷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향해 울부짖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에게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약한 동물들만이 자신을 확인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반면 진정으로 정점에 서 있는 생명체는 대개 무척이나 침묵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와 충분히 오래 지내다 보면 이 점을 매우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힘을 지닌 사람일수록 대개 말이 무척 적으며 그들은 이기기 위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 말 한마디를 이겨먹으려 애쓸 필요가 없고 바깥 세상의 모든 말들에 반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만의 위치와 명석함을 지켜내는 데 있음을 그들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는 고명한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매우 유명한 사상이 전해집니다. 이 문장은 전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도 고스란히 들어맞습니다. 낮은 층위에 머무는 사람은 언제나 반응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더 높은 층위에 서 있는 사람은 차분함으로써 전체 국면을 제어하려 합니다. 평정심을 단 한 번만 잃더라도 음악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우위를 스스로 파괴하기에 충분함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살펴보세요. 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유능한 상사일수록 대개 한층 더 침착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혼란스럽게 고함을 지르지 않고 공포에 질리지 않으며 즉각 남 탓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충분히 명석하게 유지합니다. 바로 그러한 차분함이 타인으로 하여금 신뢰하고 존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무슨 일만 생기면 화를 내고 호통을 치며 통제를 잃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기만 하면 즉시 격렬하게 꾸짖는 부모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엄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단지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의 무력함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내면의 힘을 지닌 사람은 권위를 세우기 위해 고함을 지를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들의 차분함과 눈빛만으로도 다른 이들이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차분함이란 사실,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자신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역시 여느 음악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들이 분노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반응하기 전에 멈출 줄 알고 다른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머리를 명석하게 유지할 줄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숙한 인간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간 사이에 매우 거대한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진정으로 차분해질 때 다른 이들이 당신을 더 이상 쉽게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신을 더 조심스러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헛기침, 통제를 잃게 만들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며 당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될 때 그들은 당신 또한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면의 힘을 지닌 사람이 대개 조종당하기 매우 힘들고 단단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 몇 마디의 도발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으며 단지 몇몇 무시하는 눈빛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산과 같아서 외부에서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지라도 내면의 뿌리를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은 본래 매우 시끄럽습니다. 당신과 승패를 다투려는 사람은 언제나 나타날 것입니다. 고의로 당신을 화나게 하려는 사람 또한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시비, 모욕, 오해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에 이른 어느 순간 인간은 가장 거대한 힘이란 외부의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음악 자신만의 내면의 차분함을 지켜내는 데 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야말로 대개 가장 거대한 권력을 쥔 사람이 됩니다. 약한 사람은 보통 즉각 반응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무척 빠르게 끌려가며 단 한마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듣기만 해도 즉시 맞받아칩니다. 단지 자존심이 상하기만 하면 즉각 반격하기를 원합니다. 타인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보기만 하면 감정이 통제를 잃고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음악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한 템포 느립니다. 그들이 둔해서가 아니라 반응하기 전에 가던 길을 멈출 만큼 충분히 명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템포의 멈춤이 수많은 사람들을 평생의 가장 거대한 실수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말하기 전에 몇 분 동안 침묵할 줄 알았더라면 깨어지지 않았을 혼인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인간이 분노했을 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더라면 여전히 무척 아름다웠을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나서 행동하려 노력했더라면 평생의 삶을 파괴하지 않았을 결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너무나 빠르게 반응합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기를 원하고 즉시 말하기를 원하며 즉시 맞받아치기를 원하고 즉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조급함이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당신은 한번 되돌아보세요. 화가 났을 때 메시지를 보낸 후 나중에 후회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단지 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말다툼을 벌였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 결정을 내린 후 나중에야 내가 좀 더 차분했어야 했다고 깨달았던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정의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이 출현하는 사실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즉각 행동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속도를 좋아하고 자존심은 언제나 빠른 반격을 원하며 두려움은 언제나 인간에게 서두른 결정을 촉구하지만 지혜는 언제나 한 템포 느린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대개 무척이나 침착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픔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며 감정이 가장 강렬한 순간이 대개 인간이 가장 틀리기 쉬운 순간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은 이를 정징이라 불렀습니다. 노자는 일찍이 고요함이 조급함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언제나 조급함을 이깁니다.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늦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거대한 내면의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할 때 음악인간은 단지 현재의 감정만을 바라보는 대신 일의 본질을 명확히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보통 모욕만을 바라보지만 차분해진 후에야 비로소 그 이면에 자리한 원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보통 이기기만을 원하지만 명석해진 후에야 비로소 뛰어들 가치가 없는 말싸움들이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은 보통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척 빠르게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지만 평생의 가장 거대한 잘못된 결정들의 대부분이 이처럼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내려지곤 합니다. 매우 아프지만 지극히 지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재앙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경을 마주하는 인간의 반응으로부터 옵니다. 똑같은 변 음악고를 겪더라도 어떤 이는 통제를 잃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지만 어떤 이는 차분함을 선택하여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이로부터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차이점은 변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겨운 순간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살펴보세요. 물이 흐릴수록 바닥을 비출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감정이 너무 강하면 머리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마음이 가라앉을 때라야 지혜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이 자신의 삶을 운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매우 똑똑함에도 단지 너무 조급했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매우 유능함에도 단지 중요한 몇 분 동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기회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그리 뛰어나지 않음에도 무척 멀리 나아가는 이들이 있으니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차분음악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약한 사람은 보통 비판을 받을 때 즉각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해명하고 서둘러 반박하며 서둘러 화를 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보통 먼저 경청하며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바로 그 한 템포 느린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위치와 명석함을 지켜내도록 돕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으며 그 순간 감정은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 아픈 말을 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몇 분 동안만 가던 길을 멈춘다면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님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멈춤의 템포만으로도 전체 관계를 구하기에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힘이란 행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 힘이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능력에 존재하곤 합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적절한 순간에 침묵할 음악 줄 알았기에 구해진 삶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분노했을 때 결정을 내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깨어 있었기에 지켜진 미래들이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반응하기 전의 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본능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지혜에 따라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And then 몰룩 두트렁 FNH con NGO 세 NHRA 못디오 렛사오 모든 생각을 다 즉시 내뱉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다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분노가 다 맞받아칠 만한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경우에 당신을 구하는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행동이 아니라 도리어 적절한 순간에 멈출 줄 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순간은 대개 누군가를 이겼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끌고 가려는 바로 그 감정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지 한 템포 늦추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서리걷을 때 인간은 매우 쉽게 도발당합니다. 단지 자존심을 건드리는 한마디 말만으로도 즉시 반응하고 싶어합니다. 단지 조금 무시당하기만 하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기만 하면 마음속으로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보통 자아의 의지에 무척 많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말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자신이 옳기를 원하며 타인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타인이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And vì quá muốn thắng nên họ
rất dễ bị dẫn vào những cuộc chiến không cần thiết. 하지만 사람이 성장할수록 한층 더 달라집니다. 그들은 이겨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말싸움들이 존재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사소한 승패들은 단지 자신을 더 피로하게 만들 뿐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함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일을 이겨낼 필요가 없음을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젊을수록 보통 반응하기를 좋아합니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단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기만 해도 즉시 설전 속으로 뛰어듭니다. 업무에 있어서 단지 지적을 받기만 해도 자존심 상해합니다. 관계 속에서 단지 뜻대로 되지 않기만 하면 감정이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개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단지 내면이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해를 받았을 때 여전히 슬프고 뒷공론을 들었을 때 여전히 불편하며 무시를 당했을 때 여전히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들이 더 이상 모든 전투 속으로 감정이 자신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며 가치 없는 일에 마음을 소모해서는 안 됨을 이해합니다. 타인을 통제를 잃게 만들어 끌고 가기 위해 도발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업무에 있어서 당신을 화나게 만들기 위해 고의로 빈정거리는 동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 고의로 아픈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당신과 논쟁하기 위해 고의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반응한다면 그것은 즉 당신이 그 감정의 덫속으로 걸어 들어갔음을 뜻합니다. 미숙한 자는 보통 즉각 반격하는 것이 강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이들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반격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화를 내지 않을 때 당신을 화나게 하려던 사람은 제어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투지 않을 때 당신을 끌어내리려던 사람은 더 이상 서 있을 땅이 없어집니다. 당신이 타인의 말에 더 이상 인도되지 않게 될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층위에 서기 시작합니다. 옛 성현들은 이를 지키는 도 달아불렀습니다. 도를 지닌 사람은 사소한 시비에 자신의 마음이 휩쓸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이 매우 짧음을 이해합니다. 만약 모든 일에 다 반응하고 모든 일에 다 승패를 가르며 모든 일에 다 이기고자 한다면 평생을 피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비 우니엔 빈 키엠는 이러한 부류의 인간을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사례입니다. 그는 권력과 이익을 다투는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만한 충분한 재능을 지녔으나 결국 관직의 암투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선택하여 도를 지키고 내면의 청안함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가 회피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충분히 깊이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해했으니 이겨봤자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뿐인 전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함이 오래될수록 인간은 가장 두려운 것이 타인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만의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을 너무나 증명하고 싶어한 나머지 평생 동안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해 언제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인정받기를 필요로 한 나머지 자신들의 감정을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온전히 예속시켜버리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너무 많이 해명하려 하지 않고 모든 말싸움에서 더 이상 이기려 하지 않으며 인식이 같은 층위가 아닌 이들과 더 이상 옥신각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평온함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성숙할수록 말이 적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해명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이들이 있고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을 이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모든 말싸움 속으로 계속해서 뛰어든다면 인간은 매우 낮은 에너지 층위로 끌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거대할수록 한층 더 침묵하고 강이 깊을수록 소리가 적은 법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진정한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대개 자극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단 몇 마디의 말 때문에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약간의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쉽게 통제를 잃지 않으며 무의미한 전투 속으로 더 이상 쉽게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성숙 징후입니다. 음악 반응하는 것은 쉽고 화를 내는 것은 쉬우며 이기려 애쓰는 것은 무척 쉽지만 자아가 건드려졌을 때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장할수록 인간이 한층 더 뼈저리게 느끼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대부분의 말싸움 속에서 그 누구도 진정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에너지가 소모되고 감정이 상처받으며 평온함이 상실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이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마음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거대한 승리란 타인으로 하여금 나에게 지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타인이 나를 내면의 평온함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이길 필요가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진정으로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인간의 최고 경지는 그들이 감정이 없을 만큼 강력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슬퍼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며 상처받을 줄 알고 낙담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설령 감정이 존재할지라도 감정이 자신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노가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으며 타인의 말이 내면의 평온함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옛 성현들이 언제나 언급했던 매우 높은 경지입니다. 풍파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본래 결코 완전히 평온할 수 없습니다. 삶이 오래될수록 이해하게 되는데 외부 세계는 언제나 음악 변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평온할지라도 내일은 시비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받고 있을지라도 내일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곁에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일은 홀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압박, 배신, 승패, 상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약한 사람은 환경이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는 반면 강한 사람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굳건히 서 있도록 지켜낸다는 데 있습니다. 옛 성현들이 인간의 내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척 즐겨 사용했던 비유가 하나 있으니 바로 호수입니다. 호수가 흔들릴수록 물이 흐려지며 물이 끊임없이 휘저어질 때 인간은 바닥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면 또한 이와 같습니다.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 머리는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타인을 명확히 보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자신을 명확히 보지 못하며 승패를 다툴 때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더 이상 명확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수가 고요할수록 모든 것을 명확히 비추어냅니다. 인간의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을 때라야 지혜가 비로소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일의 본질을 명확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간 속에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변고 자체가 아니라 도리어 그 변고를 마주하는 자신들의 반응입니다. 단지 타인이 자신을 헐뜯는 것을 듣기만 해도 일주일 동안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조금 무시당하기만 해도 마음속이 온통 분노로 가득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원한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자신들의 내면 속으로 바람처럼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 호수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삶은 한층 더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내면이 여전히 평온하고 안정된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삶이 한층 더 수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끌어내릴 수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강한 자가 대개 무척이나 차분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배신을 당했을 때 여전히 아프고 오해를 받았을 때 여전히 슬프며 선의가 가볍게 여겨졌을 때 여전히 낙담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내면의 혼란으로 변하게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음악 외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씁니다.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환경을 통제하고 싶어하며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바깥의 것들을 통제하려 치열하게 노력할수록 인간은 한층 더 피로해집니다. 지혜를 지닌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만의 내면을 통제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외부의 모든 권력도 안정된 내면 하나만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단 몇 마디의 비난 때문에 잠을 설치기만 한다면 과연 진정으로 강한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척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단지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통제를 잃는다면 과연 진정으로 권력을 쥔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매우 소박하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산처럼 확고한 이들이 존재합니다. 타인이 그들을 쉽게 화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환경이 그들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하며 상실이 그들을 쉽게 잃어버리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매우 깊은 종류의 힘입니다. 옛 성현들은 이를 정딩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의 정이 충분할 때 외부의 풍파는 더 이상 자신을 쉽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마치 뿌리가 매우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위에서 강하게 불지라도 뿌리를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반면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장의 낙엽과 같아서 단지 작은 바람 한 자락만으로도 매우 멀리 휩쓸려 가기에 충분합니다. 현대 사회의 삶 속에서 인간은 외부 세계에 의해 너무나 많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음악, 뉴스, 소셜, 미디어, 비교, 성공에 대한 압박, 타인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좀처럼 편안하게 두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깨어나자마자 전화를 붙잡으며 단 몇 분 만의 기분은 이미 바깥의 것들에 의해 끌려가 버립니다. 그들은 칭찬 때문에 기뻐하고 비난 때문에 슬퍼하며 타인이 더 뛰어난 것을 보고 위축되고 낯선 댓글 하나 때문에 분노하며 하루 종일 감정에 의해 인도되는 상태 속에서 이를 미처 알아채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할수록 평온함이란 바깥 세상의 풍파가 멈추는 데 있지 않음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됩니다. 평온함은 풍파 앞에서도 내면이 충분히 확고한 데 위치합니다.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다면 단지 작은 일 하나만으로도 삶이 혼란해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수많은 거대한 일들도 결국 다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결국 인간은 가장 거대한 승리란 바깥에 그 누구를 이겨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돌이여 이처럼 변동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차분한 사람이 대개 가장 강력한 사람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삶의 모든 넘어짐을 거친 후에야 인간은 비로소 매우 깊은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쓰러뜨리는 것은 대개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도리어 음악, 우리 자신의 내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단지 너무 조급했기에 실패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만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 행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떤 이는 운명이 너무나 가혹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피로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마음을 안정되게 지키는 법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매우 익숙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나약해집니다. 첫 번째 요인은 지나치게 빠른 반응입니다. 단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기만 하면 즉시 화를 냅니다. 단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기만 하면 즉각 맞받아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받기만 하면 즉각적인 감정에 따라 반응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반응할수록 인간은 한층 더 틀리기 쉽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속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혜는 고요한 틈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엄청나게 약속하고 화가 날 때는 무척 아프게 말하며 슬플 때는 매우 서둘러 결정을 내립니다. 평생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감정 상태에 의해 사방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되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평생의 가장 거대한 잘못들의 대부분이
이처럼 감정의 통제를 잃은 순간에 내려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세 번째 요인은 모든 것을 다 이기려 애쓰는 것입니다. 모든 말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모든 이들과 승패를 가르려 하며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이겨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전투들이 존재함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이길지라도 당신 자신의 평온함을 도리어 잃어버리게 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인을 이기는 대가가 도리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인간을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 또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차분함입니다. 냉정하고 무감각한 종류가 아니라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머리를 충분히 명석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차분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단지 감정만을 바라보는 대신 문제를 명확히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단 몇 분 동안의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도록 도우며 타인이 통제를 잃고 있는 동안 자신만의 명석함을 지켜내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고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으며 상실과 상처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들이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오래 지속되는 원한으로 변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변고를 지나쳐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인간을 강력하게 만드는 마지막 요인은 적절한 순간에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분노했을 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말싸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 인생 투자는요. 이 인생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적절한 순간에 자신을 멈출 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에 성현들은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해 볼 만한 문장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삶은 변고로서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변고에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 당신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아픔을 겪을지라도 어떤 이는 변고를 거치며 한층 더 성장하는 반면 어떤 이는 평생 원망 속에 침잠해 살아갑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배신을 당할지라도 어떤 이는 한층 더 강인해지는 법을 배우는 반면 어떤 이는 평생 원한 속에 살아갑니다. 차이점은 일어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평생 동안 무너져 내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마음이 물처럼 여전히 평온한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이 한층 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면이 충분히 확고하다면 변고는 단지 시험일 뿐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너무나 나약하다면 지극히 작은 일조차 도리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타인을 이기기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자신을 이기기 위해 내면으로 돌아오려 노력하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자신만의 분노를 이겨내는 것은 하나의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자신만의 자존심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의 적수를 이기는 것보다 한층 더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승부욕을 이겨내는 것은 천하 전체를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하지만 오직 이를 해낼 수 있을 때라야 인간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진정 가장 강력한 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이가 아니라 도리어 감정이 자신을 패배시키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몇 마디의 말 때문에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약간의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쉽게 통제를 잃지 않으며 사소한 전투들 속으로 더 이상 쉽게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의 삶이 변동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내면의 평온함을 굳건히 지켜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거대한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거두는 승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승리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여전히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으며 여전히 감정에 의해 여러 번 끌려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성장이란 하나의 과정이며 내면의 힘 또한 단련되기 위해 세월이 필요한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외부의 모든 세계를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도리어 내면을 통제하기 위해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통제를 잃게 만듭니까? 그것은 분노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승부욕입니까? 그 답을 찾아낼 때 당신은 어쩌면 자신만의 가장 거대한 약점을 비로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으로 강력해지는 여정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 AA 보도록 도왔다면 매일 자신을 위해 몇 분 동안의 고요한 틈을 음악 내어주세요. 단 몇 분 동안만이라도 좋으니 전화도 멀리하고 승패도 내려놓으며 바깥 세상에 반응하지 않은 채 오직 내면을 가라앉혀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인간의 가장 거대한 힘은 때로 행동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처럼 변동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능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H.